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요. 바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보이시피싱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보이시피싱을 당하지 말자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어떤 문자들이 지금 보이시피싱으로 오고 있는지. 그럼 요걸 보면 이게 사기 문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 시니어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자가 요즘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문자인데 웹발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와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특별신용보증 대출 사전 심사 결과 적격 판정 승인 대상자 이호나 현재 미접수로 인하여 제안내드립니다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요즘에 제가 많이 알려드렸던 특례보증이라든지 아니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라든지 뭔가 정부가 대안대출이라든지 뭔가 요즘에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이 나쁜 사기꾼들이 특별신용보증이라고 하면서 아유 당신 승인 대상자인데 현재 미접수를 해서 제 안내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문자를 줍니다. 이러면서 보증대출 실행 안내 이러면서 그럴싸하게 오죠. 정부 특별신용보증 이러면서 저한테도 왔어요. 어제 저한테도 오고요. 그럴싸하게 옵니다. 무담보 무보증으로 해갖고 기획재정부 보증지원 마치 보면은 진짜 혹할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요? 항상 여러분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아시죠? 이거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앞에 광고자가 붙는다고 했죠. 광고자.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고자가 붙는 거. 정부 지원 자금, 특별보증 업무 체결의 사전 심사 결과 적격 판정 승인 대상자가 되었사오니 이러면서 신용보증 대출 지원 안내 이러면서 그럴싸하게 오지만 앞에 뭐가 붙어요? 광고라는 게 붙습니다. 자, 광고 붙으면 뭐라고요? 다 그냥 무조건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이런 거 링크 같은 거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전화 절대 걸지 마십시오. 절대 걸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은요. 오죽 요즘에 너무 심해졌어요. 제가 봐도 저한테도 하루에도 몇 번이 옵니다. 근데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면 어제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죽하면 공문을 하나를 냈어요. 그 공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이제 8월 9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단 사칭 대출 사기 문자 전화 대응법 이러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우리 공단을 사칭한 대출 사기 문자에 주의해 주세요라고 해서 오죽하면 2021년 8월 이후 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급증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절대 당하지 말라라면서 공문을 냈습니다. 정말 심해졌어요.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할 수 있는지 또 몇 가지 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똑같은 패턴이라겠죠. 보이스피싱은 항상 뭐가 붙어요? 다 이런 거 사례인데 뭐가 붙어요? 광고 이런 거 붙는 거. 광고. 다 광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스팸 메일 같은 거는 무조건 광고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분께 가는 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이런 거는요. 광고자가 안 붙어요. 광고자가 안 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 주의해야 될 게 과거는 지원금이었죠. 지원금은 대출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딱 내용만 봐도 알아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왜? 아니 지원금인데 웬 대출? 다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특례보증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대안대출이라든지 이렇게 금융상품으로 주고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진짜 그게 그건 줄 알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금 희망대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들어갑니다. 신용대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 알려드리는 거는 절대 그쪽에서 먼저 여러분께 전화 안 줘요. 문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먼저 가서 상담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오프라인 가서 상담 받으시라고, 항상 은행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특히 광고자는 무조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 문자는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터치하시면 안 돼요. 실제 또 전화 거시면 또 혹합니다. 자, 한번 사례를 볼게요. 왜 제가 전화를 걸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내려볼게요. 자, 사례가 위에 있네요. 네, 문자 위에 있었어요. 자, 여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자, 21년 3월에 피해자는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A은행을 사칭해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범의 문자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출 문자겠죠. 그 당시에는 재난지원금이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대환대출, 뭐 아까처럼 무슨 뭐 대출 뭐 심사에 통과됐는데 선정이 됐는데 아직 당신 못 받았으니 이거 못 받으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문자 가요. 그럼 전화를 걸어서 대출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 사기범은요, 자신이 보내는 앱을 설치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서 앱 설치용 URL을 보냈고요. 피해자는 이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한 거. 이게 사실은 원격 조종 앱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가로치는 앱이죠. 그러니까 절대 누군가가 여러분께 무슨 설치용 URL 주면서, 주소 주면서 이거 무슨 앱 설치하라고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니어분들 절대 뭔가 문자로 무슨 설치하라 그러면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 사기범이 보면 전자제출 신청서 작성용 URL 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자 사기범이 피해자 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피해자는 사기범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비은행 계좌번호 2개를 전화로 알려주고 동 카드에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택배로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진짜 뭐 이럴 거예요, 분명. 근데 사기를 또 이렇게 사기범하고 얘기해 보면은 혹한다고요, 대부분. 하도 이게 막 해갖고 진짜 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서 정말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당하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처음부터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아무튼 간에 이분은 사기범에게 택배로 체크카드까지 보냈네. 그러면 사기범은요, 피해자가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했대요.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타인 자금 6천만 원이 입금된 후 그래서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고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기범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거래 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였냐면 사기범은요, 피해자가 알려준 2개의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의 피해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자마자 바로 인출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런 보이스피싱에 연관돼서 자기 통장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 금강원에 보증금 1천만 원을 내면 지급 정지도 풀린다고. 아주 나쁜 놈이네, 진짜. 계속 사기를 치네요. 지급 정지도 풀리고 대출도 정상 진행된다 하면서 금강원 콜센터에 문의해보라고 답변을 줬다고 해요, 사기범이. 그랬더니 실제 이 피해자가 1332로 진짜 전화합니다. 금강원으로. 그랬더니 금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범의 말이 맞으니까 C은행의 D모씨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또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범은요, 1천만 원 또 인출해서 잠적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피해자는요, 금강원에 전화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사기범에게 연결됐던 거예요. 왜? 이미 여기 위에서 URL을 깔았기 때문에. 앱 설치용 URL. 이게 전화 가로채기 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실제 금강원한테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는 사기범한테 가는 겁니다. 이미 그 폰은 사기범이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분은 자기 통장도 6천만 원 대포 통장으로 활용됐죠.
그 다음에 자기 또 이런 거 다 개인정보 다 뺏겼죠. 또 1천만 원도 지금 입금을 했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시작은 뭐였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문자도 너무 많아요. 정말. 요즘에 막 특례 보증이 당해갖고 막 이런 것들. 광고자 있는 거. 절대 여러분 터치도 말고 지워버리십시오. 모르시면 댓글 주세요. 이거 사기 문자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실제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구체적인 사기 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요, 허위 대출 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대출 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서 꼬드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과거에는 그랬어요. 대출 상품 안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요? 당신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아직 안 했다 이거야. 당신 뭔가 선정이 됐는데 승인 대상자로 됐는데 접수를 아직 안 했어. 빨리 해. 사람을 다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한마디로 시중은행, 은행을 사칭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아졌어요. 또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합니다. 자, 요럴 때 뭐가 붙는다고요? 광고가 붙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 수신 거부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해요. 무슨 얘기냐면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유도하여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대안, 대출 현황 등을 남기도록 한 후 동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문자 보면, 사기 문자에 보면 뭐 수신 거부, 이거 누르면 수신 거부 된다더라. 이거 누르면 예를 들어서 뭐 거부된다더라. 그거조차도 사기입니다. 그것조차도 보이스피싱에 연관되는 거예요. 안내된 번호요, 사기 문자 발송 번호, 상담 안내 번호, 무료 수신 거부, 이거 모두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남기지 마시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빼가요. 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기존 대출 현황,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거 사기예요.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 후 추가 대출금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된다면서 직접 또는 금강원 직원들을 사칭하여 해당 자금을 실제 받아가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요거에 당했거든요. 요거에 진짜 당했거든요.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요거에 당하더라고. 기존 대출금 상환하고 그러면서 뭐 직접 현금을 받아가야 된다. 예. 아니 그렇게 똑똑한 분도요 혹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런 거에 당하시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매번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사기 문자가 고도화될 때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정말 교묘하게 보내요. 문자를 새로운 버전으로, 새로운 뭐 지원금 정책 이름 비슷하게. 그때마다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문자 사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확인해 주시고, 사기범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들도 더 그 사기 수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전자 신청서만 접수한다면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뭐 URL 주소 막 보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래.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소비자 행동 요령 말씀드립니다. 자,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제가 말씀드렸죠? 클릭하지 마십시오. 자, 피해금을 송금할 경우 즉시 계좌 지급 정지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로 전화하셔서 신속한 계좌 지급 정지를 조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못 계좌를 보냈다 이럴 경우, 그래서 바로 해주시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다음 조치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고 여기 pd.fsss.or.kr 이렇게 있고요. 명의도용 등 계좌 개설 여부 확인 서비스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캡처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요 그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만, 소비자 행동 요령만, 요 부분만 제가 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 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서 요거는 따로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모르는 문자들 클릭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사기범들이 요즘에 대출이라는 이름은 그 특례보증,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막 이런 거, 뭐 신용대출 이런 이름, 뭐 대안대출 이런 거, 이런 이름으로 지금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거에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이 신청 안 했는데 마치 신청한 것처럼 대상 여부가 됐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신청 안 했는데 왜 내가 대상 여부가 됐지? 왜 내가 이거 선정이 됐지? 일단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 우리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 여정 가족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정보는 다 드렸어요. 자, 여정 가족은 그냥 구독자 모임입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정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매일 사실 연구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능력이 좀 미천하다 보니까 아직도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손실보상금 이제는 소급 적용도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장기적인 어떤 숙제라고 봐요. 일단은 손실보상금 그 소급 적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정말 장기 과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손실보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의 신청이 8월 17일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의 신청 끝나고 그러면은 8월달 제가 다 스케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8월달 안에는 손실보전금 다 끝내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그대로 나왔죠, 스케줄이. 딱 8월 31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끝. 이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끝나고 나서 과연 중기부가 이의 신청까지 이제 다 집행을 했으니까 과연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이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는 뭐 대안대출, 그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지금 9월달부터 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증상품, 대출 상품들도, 지원 정책들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리고 얘는 요번에 아마,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아마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금 폭우가 엄청 왔잖아요, 비가.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난지원금 얘기가 아마 슬슬 나올 거예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피해가 중부지방으로 커졌기 때문에 아마 재난지원금 얘기가 정치권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정부도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 아마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개인적 생각이에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전국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재난지원금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만 또 따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된 다음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마 뉴스에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준비를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미리미리 제 정보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제가 빨리 알려드려서 문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빨리 알려드려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좀 비 피해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기를 제가 항상 오늘도 기원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뭐 희망을 가져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저는 그래요. 뭐 저라고 맨날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죠. 항상 여러분 만날 때 웃고 또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잘 되고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를 지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